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예,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인류의 시작, 그리고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우리 지구상에 인류가 언제 출현을 하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지, 그런 얘기를 갖다 지금 오늘 좀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자, 인류의 시작.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먼저 한번 영상 보시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라기보다 우선 이제, 그 사진을 갖다 이제 하나 보실 텐데, 이 사진이 우주를 나타낸 우주의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제 우주를 망원경으로 찍는데,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 보통 한 그 관측거리가 여기 3,000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광년이 뭔지는 아시죠? 광년. 광이니까 빛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1초에 가는 거리. 이것이 빛의 속도로 1초예요. 근데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단 말이에요, 빛이. 그런 거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00광년이니까는 빛이 3,000년 동안 가는 거리 만큼의 그 공간이에요. 케플러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은하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하의 나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리 은하의 나이가 132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은하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게 평면을 이렇게 찍은 거지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막 돌아가고 있대요. 계속.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소용돌이처럼 들어가고 있는데 그 폭이, 이 소용돌이의 폭이 한 12만 광년 정도 되고, 예, 그리고 우리 태양의 위치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 태양계 안에 우리 은하가, 우리 지구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진이고요. 이게 소용돌이가 어느 정도 속도로 도냐면 우리는 뭐 전혀 체감을 못 하지만, 예, 초속 600km로 이렇게 계속 회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가. 예,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태양계, 그 태양계 속에서 또 우리 지구, 그 지구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부터 영상 한번 보실게요. 모든 일은 약 50억 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아름답고 푸른 지구는 보이지 않고 새로 태어난 비열인 태양만 먼지에 쌓여있군요. 너무 많이 거슬러 와서 지구는 아직 형성되기 전인가 봅니다. 네, 지구가 이제 초기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쓰여 있지만은 시간을 가속해 보면 지구가 45억 년 정도 전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행성처럼 복잡해 보이는 물체도 먼지와 암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력은 암석들을 끌어모아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를 포함한 100여 개의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저 카메라가 아침에 이제 재난 문자가 오고 그러면은 저거는 그냥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잖아요. 그럼 저 꺼질 거라고. 그럼 나한테 사인을 줘야 돼. 그래야 촬영을 갖다가 다시 이어서 할 수가 있거든. 아마 9시 30분에 또 뜨면 제가 꺼질 수 있어요. 평년의 온도가 무려 섭씨 1200도에 달해 공기도 없이 단지 이산화탄소와 질소, 수증기만이 존재하지. 높은 온도와 유독성 가스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다간 수중에 질식하거나 재가 됩니다. 새로 태어난 행성은 액화 암석이 팍을 끓는 곳으로 화를 디딜 간다는 표면도 없이 끝없는 용암의 바다만 있었습니다. 행성 테이아가 지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화성 크기의 이 행성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움직였는데 총알보다 20배나 많았습니다. 이 침자의 인력이 지구의 표면을 변화시킵니다. 폭발파가 지구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두어인 행성은 거의 액체 상태가 됐고 수조 톤의 파편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력이 마술을 부려서 뜨거운 먼지와 돌로 이루어진 붉은 고리가 생겨나 지구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 후 고리에서 구가 형성됐는데 거기 3000km에 달했습니다. 지구의 달이 생성된 것이죠. 지구보다 훨씬 가까이 있어서 불과 22,000km 거리였습니다. 현재는 40만 km에 이릅니다. 식어가는 지구 위로 태양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구가 드디어 이제 우주 공간에서 탄생을 언제? 45억 년 전에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전부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 그리고 달의 탄생 과정을 봤는데요. 이제 다음에 보실 영상이 뭐냐면, 자, 그렇게 만들어진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지구에 어떻게 이제 생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갖다 같이 또 영상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이 쏟아집니다.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생긴 파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성 안에 있는 이 특이한 결정을 보면 마치 소금 알갱이 같습니다. 감자튀김에 뿌리는 소금 말입니다. 이 결정 안엔 미세한 물입자가 있습니다. 이 위협적인 요소이 생명체를 만드는 필수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각각의 유성 안엔 아주 적은 양의 물만 있었지만 유성들이 2천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은 축적됐습니다. 물은 지표면 위에 모였습니다. 지구의 중심부는 액체였지만 표면은 섭씨 7, 80도 정도로 냉각돼서 지각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인간은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물운동이, 물 한 모금, 바다의 모든 물 한 방울까지도 수십억 년 역사를 지녔으며 유성이 남겨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수백만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이제 조금 낯익은 모습이지만 아직은 위험한 행성입니다. 엄청난 바람입니다. 가장 파괴적이라는 허리케인보다도 강하죠. 지구의 빠른 자전 때문에 생겨난 메가스톰입니다. 달이 지구와 너무 가까워서 그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에 엄청난 조수를 형성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이 멀어지고 파도는 잦아들며 자전도 느려집니다. 행성 지구가 태어난 지 7억 년 만에 생명을 주는 물이 지표면을 덮었습니다.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작은 소음들이죠.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액체 상태의 암석이 지각을 뚫고 대양 위로 솟아옵니다. 시간이 지나 용암이 식으면 화산섬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섬이 생겼습니다. 미래에는 이 섬들이 만나 대륙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어린 지구가 물과 땅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구와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유독하고 온도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유성은 지구가 생긴 후 줄곧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구로부터 38억 년 전에 그 공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뭔가가 유성들의 궤도를 방해했는데
이미 지구에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번엔 다른 것도 가져왔습니다. 유성은 녹으면서 미네랄을 배출했고 탄수를 운반했으며 원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우주 공간에서 해저로 가져왔습니다. 아흑입니다. 태양광은 300m 깊이까지만 도달합니다. 수온도 낮습니다. 신기루가 보입니다. 수중 불뚝들의 도시. 이건 연기가 아니라 뜨거운 액체의 이중입니다. 해수가 지각의 틈을 통해 지면 안으로 스며들어 뜨거워지면서 미네랄과 가스를 흡수한 겁니다. 바다로 뿜어져 나오는 건 바로 그 혼합물이며 이런 탑들도 생겼죠. 유속이 싱겨운 다양한 미네랄과 화학물질 덕분에 바다는 화학물 수프처럼 변했습니다. 원리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화학물질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바다는 이제 미세한 유기체로 가득 찼고 이 단세포 박테리아가 지구 생명체의 가장 초기 형태입니다. 지구의 형성이 있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미세 생명체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억 년 동안 변화도 없었고 진보도 없었으며 진화적 발전도 없었습니다. 생명체는 관세포 박테리아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구의 바다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생명체가 이제 드디어 탄생을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단세포 박테리아 형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다시 이제 합성, 또 박테리아들끼리의 또는 어떤 진화 이런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바다 생물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게 육상 생물로 올라오고 그러한 과정에서 진화를 거듭해서 이제 인류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류가 언제 등장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다양한 화석들, 굉장히 오래된 화석들을 갖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의 과학기술로 이게 도대체 언제 정도의 화석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시기에 인류가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대략 유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하게 되는 몫이고요. 바로 인류의 진화는 지금 이제 우리가 45억 년의 지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살펴봤고, 지구가 45억 년 전에 어떻게 태어났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달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구가 거의 뭐 1억 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유성으로부터 날아온 그런 유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단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봤는데 그 이후에도 한참 지나서 지금이 현재예요. 지금 현재가 여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려 450만 년. 이게 뭐 상상도 안 가는 거. 머릿속에서만 그냥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지.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450만 년에서 한 500만 년 전. 예, 그때쯤 우리 인류가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
소위 이야기하는 사람과 비슷한, 그래서 유인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인원이 이 450만 년에서 500만 년 전에 이제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냐? 그전에는 지금의 사람의 모습보다는 더 원숭이라든가 일반 동물들하고 가까운 그런 것들이 대략 나타난 것이 한 8천만 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근데 450에서 500만 년? 크게는. 또는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400만 년 전. 예.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현재 이제 인류하고 비슷한, 똑같은 게 아니라,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계통의 인류가 처음 지구상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제 진화를 거듭하다가 언제? 이제 한 200만 년 부근에서 지금의 호모종, 진짜 사람하고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죠. 호모종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호모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호모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모종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 호모종들이 다시 진화를 거듭하면서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르가스터,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이게 대략 한 200만 년, 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 요 시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호모종들이. 여기에 뭐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하빌리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도구라는 거를 썼다는 거예요. 뭔가. 사실은 사람만 도구를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원 가서 보면은 원숭이들도 뭐 이렇게 그 딱딱한 것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돌로 이렇게 내리치거나 하거든요. 예. 도구를 썼었던 그런 이제 현생 인류와 같은 그 인류종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에렉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바닥에 꾸부정하게 있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에서 이제 거의 섰다는 거예요. 예. 섰다는 의미를 갖다 이제 갖는 것이 이제 에렉투스예요. 그리고 대략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류하고 가까운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정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생 인류하고 가까운 호모 하이델베르켄시스라고 하는 요 종들이 언제쯤 이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대략 50만 년 전, 예,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전 정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리고 이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이제 다시 여기에서 이제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이게 우리가 들었었던 네안데르탈인이에요,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도 조금 더 뒤에, 여기 표현된 것처럼 조금 더 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인류가 이제 진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처음에 인류들이 나타났을까? 네, 이 인류는 바로 이렇게 두개골 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되었었던 그런 과정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략 한 6,500만 년 전에 유인원, 아까 제가 8천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그 개념적으로 이 시간을 갖다가 막 그냥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6,500만 년 전, 8천만 년 전, 학자마다 보는 견해들이 조금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800만 년 전에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서 여기 2번의 존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생 소위 이야기하는 인간 쪽에 비교적 가깝다고 하는 유인원, 이게 이제 400만 년 전 내지는 5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예, 이러한 이제 종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이어서 이제 3번이 뭐냐면 이제 호모 하빌리스, 저렇게 도구를 갖다가 손에 뭐 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뭘 깨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도구를 갖다 이제 쓰고 하는 호모 하빌리스라고 등장하는 것이 무려 250만 년 전. 그러니까 400만 년 전 내지 500만 년 전에서 250만 년 전까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과연 맞을까? 이 가정이? 설정이 맞을까? 라고 했는데,
그 중간을 메워줄 이러한 이제 화석이 유물들이 아래 턱뼈, 치아 이런 것들이 불과 2015년에 이제 발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 중간을 갖다 이제 메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했었던 2번이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3번의 호모 하빌리스로 넘어가는 과정이 진화의 한 과정으로 진행된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다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의 호모 하빌리스를 그리고 또 다른 가지에서는 호모 루돌펜시스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략 한 200만 년 전 아까 말씀드렸었던 호모종들이 이제 호모 에렉투스라는 형태로 거의 이제 똑바로 섰어요. 그렇죠? 거의 이제 일렉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서다 그런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는 거거든요.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략 한 50만 년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전에 이 호모 에렉투스에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네안데르탈, 아까 하이델베르겐시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가 거기서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지금 현생 인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5만 년 전에 이제 크로마뇽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현대인과 거의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에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을까? 안 넘어가네요. 이게 가끔 이래요. 인류의 시작은 바로 아프리카 동부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지금 학계에서는 정설로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가 인류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정설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다시 중동 쪽으로 가던 한 줄기가 다시 유럽 쪽으로 중동에서 다시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또는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인류가 쭉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제 학설이고요. 학자들이 보는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고인류들이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2017년에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었던 그런 이제 자료를 갖다 이제 캡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동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 바로 소위 네안데르탈인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금 현생 인류하고 거의 같은 시기, 유사한 시기에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었던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거쳐서 됐었다고 하는 것이 50만 년 전에 공통조상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로 분지가 되게 되는데, 이게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분지가 되고, 이것이 대략 한 40만 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것도 요 부분도 30만 년 전에 있었던 것들도 2017년 이전에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과연 진짜 분지가 된 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이때 분지가 돼가지고 지금으로부터 대략 3만 년 전 내지 3만 5천 년 전에 멸종이 된 걸로, 왜? 그 이후에 네안데르탈인의 화석들이 발견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고, 현생 인류는 요 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의 화석이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현생 인류하고 가까운 거였어. 요 중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에 30만 년 전으로 분석이 되는 그러한 이제 초기의 호모사피엔스, 요것이 모로코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수께끼들이 하나씩 채워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많이 이제 이렇게 화석들이 발견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 19만 년 전, 거의 20만 년 전 이후에 10만 년 전이라든가 또 현생 인류까지의 이 개통도는 이미 화석을 통해 가지고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유럽인이 사실 뭐 자기네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데 제일 늦게 출현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 전에 아시아인들, 파푸아 뉴기니라든가 이런데, 그리고 아프리카족이 훨씬, 그러니까 진화가 많이 된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현생 인류로 이제 출현이 됐었던 거죠. 이러한 자료들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영장류들, 우리 현생 인류의 영장류들의 진화 계통들을 갖다 이제 본다면은 바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진화 계통도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현생 인류하고 비슷한 형태의 영장류가 등장한 것이 한 500만 년 전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요 500만 년 전. 이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고릴라라든가 오랑우탄으로부터. 오랑우탄하고 갈라진 것은 대략 한 1200만 년 전에서 1600만 년. 대략 한 150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릴라가 대략 한 600에서 800만 년 전에 갈라졌다고 해요. 이 진화계통상. 그리고 사람하고 침팬지나 보노보가 한 400만 년 전에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호모사피엔스죠. 예. 그러면 이 침팬지하고 사람은 유전자가 어느 정도 일치하냐면은 93.6%가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조상은 침팬지 또는 원숭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계통도를 보시면 대략 한 400만 년 전에서 600만 년 전에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분지가 된 거예요. 형제끼리는 조상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것처럼 침팬지하고 사람은 같은 조상을 둔 여기서 갈라진 것이지 사람의 조상이 침팬지가 될 수 있어요? 없다고요. 바로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언제 표현한 것처럼 그래프의 구조상 최종 말단들, 이 말단끼리는 조상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 혹은 분지가 됐었다는 거지. 단 뭐는 같을 수 있다? 조상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조상은 같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윈이 이제 펴낸 그런 종의기원이라는 책들에 또는 그 이후에 다윈이 남긴 그런 유물들에 저렇게 가지로 분지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정서를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조상이 침팬지일 수는 없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인류의 진화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조금 더 이제 정리한 게 이거예요. 대략 40만 년 전 현생 인류의 얘기입니다. 예, 현생 인류로 보면은 40만 년 전, 400만 년 전에서 5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 뇌용량이 400에서 700cc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대략 한 200만 년 전이 이제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호모종들이 이제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뇌용량이 800에서 1000. 그리고 자바인, 베이징인, 하이델베르크인, 소위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불과 언어를 갖다 사용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드디어 한 20만 년 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 한쪽으로는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아까 분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거의 인간하고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하고 비슷하게 말도 하고 또 뭐 불을 사용하고 시체 매장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고 그런 풍습들 또 사냥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유적을 갖다 통해 가지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안데르탈인은 4만 5천 년 전에 이제 멸종을 하게 돼요. 종족이 더 이상 번식하지 않게 되고 호모사피엔스만 유일하게 지금 현생 인류로 진화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인이 존재를 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존재를 하고 이러한 과정들 이게 대략 이제 구석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이제 최근의 종들이 이제 크로마뇽인 또는 그리말디, 뭐 상동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 LMS 자료 올려놨으니까 예,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혹시 더 복습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지금 녹화를 뜨고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류의 기원들이 대략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고요. 바로 인류의 기원과 관련된 인류의 진화 이런 과정들을 영상을 갖다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오지? 인류의 기원. 정리를 갖다 이제 다시 한 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400만 년 전에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구석기전기의 호모종들이 하빌리스, 에렉투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빌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빌리스라는 것이 도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했다. 호모라는 것은 인간이다 라는 뜻이니까요. 에렉투스, 이거는 서 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하이델베르그인 불사용하고 뭐 이런 과정들. 그리고 구석기 중기에는 호모사피엔스가 드디어 20만 년 전에 등장을 하게 되고, 예. 이때, 호모사피엔스보다 조금 더 일찍 네안데르탈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구석기 후기에 호모사피엔스가 약 4만 년 전에 이제 거의 현생 인류와 가까운 그런 인류들이 이제 우리 지구상에 존재를 해서 살게 되는 거죠. 초기에 존재하는 건 대략 우리 호모사피엔스 한 20만 년 전으로 보고 있고요. 현생 인류와 가까운 거는 그래서 요 4만 년하고 20만 년 전 사이에 대략 한 10만 년. 그러니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뭐 10만 년 이건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만이라는 단위가 만 개가 모여야 그게 1억이거든요. 근데 지구는 45억 년 전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러한 이제 상태를 갖다 나타내는 거고요. 예. 바로 요걸 갖다가 영상으로 같이 한번 진화의 역사 보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인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이들은 과거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류입니다. 진화를 거듭하며 인류는 키가 커지고 날씬해졌습니다. 이는 직립보행에 적응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보행을 했습니다. 직립보행은 인류와 다른 동물들을 구분짓는 큰 특징 중 하나이지만 사지보행에 비해 매우 불안정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뼈를 블록처럼 만들어 봅시다. 블록이 곧 넘어질 것처럼 불안하군요. 이런 모양의 블록이라면 서 있기 쉽겠죠? 그래서 인류의 골격은 이런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골반은 좌우로 넓어져 상체를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는 구조로 변했고, S자로 휘어진 척추는 스프링처럼 움직이며 머리로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인류는 서서히 직립보행에 적응했습니다. 직립보행의 장점은 양손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주변에 돌이나 나무를 던져 사냥을 하거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손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직접 도구를 제작한 것입니다. 두 발로 걸으면서 양손으로는 항상 무기를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을 거쳐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며 도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정교해졌습니다. 도구의 사용은 인류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식물을
동물을 채집하던 이전의 식생활에서 도구를 사용해 사냥이 가능해진 것이죠. 단백질의 섭취는 인류의 두뇌 용적을 확장시켰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뇌는 겨우 500cc에 불과했지만 호모 에렉투스의 두뇌는 800에서 1300cc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두뇌는 최대 1720cc까지 커졌습니다. 호모사피엔스 단계에 와서는 1600cc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두뇌 용적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뇌의 80%를 차지하는 대뇌 피질은 인간의 기억과 학습, 의식적인 사고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의식적 사고는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뇌 피질은 그 결과를 학습하고 기억 장치에 저장해두죠. 이런 기능을 통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기억하고 발음하는 방법을 익히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초기 인류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다른 동물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두뇌 부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성기관은 고작 몇 가지의 소리만 낼 수 있었습니다.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발성기관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이미 현생 인류와 아주 유사한 발음기관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간단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초기 인류부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인종의 모습도 인류 진화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화의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수만 년 혹은 수십만 년 후의 인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지금까지 또 계속되어 왔고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갖다가 요거는 우리 경기도 북부에 전곡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거기 구석기인들이 살았었던 유물 이런 것들 전시해 놓고 하는 전곡 선사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 전곡 선사박물관에서 인류 진화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이제 자료로 만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유적들, 유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그러면서 약간씩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 왔었던 그런 인류 진화의 역사들이 조금씩 보완이 되고 또 살짝 수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1교시는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